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버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차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지난 8월 2일부터 전국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컵을 고집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단속 가이드라인도 모호해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장 안에서 먹으려면 무조건 머그컵을 써야 합니다. 플라스틱 컵은 밖으로 가져 나올 때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선 점원도 고객도 혼선을 빚는 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칼럼에서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터가 느끼하지만 듣기 좋은 목소리로 칼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국제신문 8월 3일자 사설이고요. 제목은 일회용 컵 비닐봉지 사용 제한 철저하고 강력해야 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국내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단속 대상은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나 음료 등을 주는 행위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니 그럴만하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국제신문 8월 3일자 칼럼 일회용 컵 비닐봉지 사용 제한 철저하고 강력해야 이런 제목인데요. 버터께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차? 그런데 이번 일회용 컵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뭐죠? 있는데요. 오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이번에 새롭게 생겼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됐군요. 네, 10년이 훨씬 넘었죠. 네. 그런데 단속하고 규제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플라스틱 컵 사용을 사실은 방치한 거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이 최선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터 이거 알았습니까? 네, 요즘에 커피 전문점 가면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안에서 드실 겁니까? 꼭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안 물어봤는데 왜 물어보지? 바로 이 이유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에 플라스틱 컵 사용을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치해왔다고 하는 사실 말이죠. 그거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단속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단속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속에 나선 거죠. 사실 근데 보면은 아까 칼럼에서도 그렇고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틱 컵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일회용 컵이죠. 네, 일회용 컵인데 이거는 사실 여름에 네. 아이스 음료 쓸 때 많이 쓰는 거고 그렇죠. 겨울에는 종이컵을 쓰거든요. 따뜻한 네. 음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단속이라는 거는 여름에 집중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런 맹점이 또 있네요. 그렇네요. 종이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좀 썩는데요. 썩어요. 아무래도 종이니까요. 플라스틱보다 플라스틱은 낫겠죠. 진짜 안 썩는데요. 이거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종이컵도 이제 단속을 언제부터 시점에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죠. 예, 소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우리나라의 일회용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컵의 배출량이 연간 260억 개래요. 엄청나네요. 260억 개 하니까 감이 안 잡히죠, 맞죠? 네. 이게 1인당 몇 개 하면 감이 잡혀요. 1인당으로 따지면 1년에 1인당 510개래요.
근데 이 510개가 네. 국민 전체로 나눈 거겠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전체로. 커피를 주로 마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넘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0억 개를 국민의 지금 머릿수로 나누니까 1인당 510개가 나오는데요. 부끄럽게도 이게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환경오염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겁니다.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이 중에서 저도 한 숟가락 보탰습니다. 아. 저도. 제가 하루에 커피를 한 3잔씩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좀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커피 주문하면 왜 뚜껑을 덮어주잖아요. 네. 그 뚜껑 덮지 말라고 달라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필요 없다. 네. 그 빨대도 주지 마라. 그냥 저는 알아서 빨대는 먹겠다. 진짜 안 씁니다, 저는. 네. 네. 자, 반면에요. 우리나라에서 더 한심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일회용을 많이 썼으면 재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활용률이 마차 대충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수치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네. 그래도 절반은 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먹고 그래도 꼬박꼬박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쓰레기통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10%가 안 된대요, 재활용률이. 그러니까 매장에서 우리가 음료를 마시고 다시 네. 매장에 반품을 해도 그게 재활용으로 가지 않았다는 게 그 너무 쓰레기통으로 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네. 쓰레기 하치장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재활용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심각하죠. 아, 이대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 대한민국은 일회용 쓰레기로 아마 가득 덮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자원의 거대한 또 낭비다. 뭐 이제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뭐 다른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만이 갖는 또 독특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쓰레기? 나무젓가락입니다. 나무젓가락도 있죠. 서양은 나무젓가락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마차 어떻습니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죠. 네. 자원 낭비도 낭비지만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 훼손이 가중되면서 재앙의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썩는데 4,500년이 소요되고. 400년, 500년이랍니다. 500년이면요. 이거 자손 만대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네요. 조선왕조가 500년이죠. 그러니까 조선아주 500년이 지나야 이게 플라스틱이 썩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려시대 말기에 있는 사람이 플라스틱 컵을 썼으면 그 쓰레기가 조선 말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은 어류와 육류 등의 섭취를 거쳐 결국 우리 인체에 돌아오게 됩니다. 심각한 거죠. 네, 정말 심각하네요. 지금 이게 심각하답니다. 실제로요, 지금 바다에서 나는 이렇게 덩치 큰 어류 있죠. 뭐 참치라든지 이런 거. 네.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먹지는 말자. 왜냐하니까 그 안에 온갖 환경 호르몬이 있죠. 인간이 유발해 놓은 온갖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전부 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얘네들이 잘게 쪼개진 것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바닷가에서 사는 새나 방금 말씀하신 물고기 등을 해부한 사진들을 보면은 그 안에 특히 그 PET 물병 뚜껑 같은 것들을 새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먹어서 그게 몸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성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알갱이 들어있는 스크럽 화장품에 이 미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물로 씻어내면 그게 전부 다 하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일회용 비닐봉지, 이거 정말 엄청난 이게 마약 같은 유혹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비닐봉지에 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편의점 가면 물어보잖아요. 네. 저는 웬만하면 제가 들고 갔겠고,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들고 제 가방에 넣을 건 넣고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네. 경우에는 그 유혹이 생겨요. 비닐봉지에 담아가야지. 너무 간편하니까. 근데 이 비닐봉지 집에 가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요즘은 그래서 비닐봉지를 마트에서 그러니까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네. 비용이 예전에는 20원, 30원 했었는데 요즘에는 490원 합니다. 예? 그렇게 비쌉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쓰레기 종량 봉투로 쓸 수 있는 비닐봉투를 주는 그거 말고 거예요. 지금도 20원 해요. 저 편의점 같은 데는. 그런데 요즘 대형 마트에는? 동네 마트도 동네 마트? 거의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동네 마트에 뭐 과일이랑 뭐를 막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담아줄 때 그 일회용 쓰레기 봉투 있죠. 거의 다 담아주세요. 그래요, 저도. 거의 다 담아오면 어차피 쓰레기 봉투는 네. 집에 와서 쓰게 되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비닐봉지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요. 보통 폐 비닐봉지는
이게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땅에서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분에 따라서는 수백 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진짜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마차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비닐봉지를 연간 190억 장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1인당 370장꼴로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0배 수준입니다. 핀란드 국민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한 장을 써서 지구를 한 장 오염시킬 때 우리는 100장을 써가지고 100배를 많이 오염시켰는데 지구 망가지면 당신들이랑 우리랑 같이 죽는 거니까. 네. 그러니 환경부가 올 연말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처인 거죠. 근데 진짜 핀란드의 100배 수준이라는데 그럼 핀란드는 1년간 1인당 비닐류 사용량이 3.7장, 한 4장 쓴다는 얘기인데 거의 안 쓴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1년에 4장 쓴다는 거?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구니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프랑스에 있을 때, 마트 갈 때는 무조건 끌고 다니는 카트나 장바구니를 사람들이 꼭 갖고 다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버릇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능성이 보입니다. 환경부가요, 올 연말이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올 연말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답니다. 콩글레츄레이션. 야, 이거 정말 환경 입장에서는 축하할 일입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버터. 자, 국제신문 사설인데요. 결론 부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정부의 단속과 법 개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철저하고 강력한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2003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됐으나 사용량은 되레 늘었다. 정부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대책을 내놨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관건은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불효불급한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아까 제가 2003년부터 사실은 환경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2003년 1월 1일부터 지켜져야 될 것이 사실 안 지켜지고 15년 동안 지금 계속 밀린 거거든요. 네. 그럼 왜 밀렸을까요? 정부는 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왜 규제를 단속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금지를 시킨 게 무상 제공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20-30원씩 받고 그렇게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20-30원이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었던 거죠. 왜 그럼 그랬을까요? 이것은 국민들이 싫어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발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반발할 것 네. 같으니까 정부나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단속은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15년 지나가지고 올 연말부터 이제 무조건 아예 못 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왜 15년 전에는 안 했냐고요? 15년 전에 했으면 15년 동안 지구가, 대한민국이 쓰레기 비닐봉지를 뒤덮이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었을 텐데 왜 그랬냐고요? 아마 이거 원인에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안 가져간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비닐봉지를 가져간 건 아니거든요. 미안하지만. 뭐 페트병 이런 거 가져갔지. 그러니까 온 천지에 지금 비닐봉지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쌓인 거 이거 정말 정부를 저는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정부를 비난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저는 반성해야 된다. 저부터 반성하고요. 저 반성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부터요, 우리 반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그 아름다운 나라로 자식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의 자원을 선조들이 먼저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 망쳐놓는 거죠. 예. 쓰기만 쓰면 괜찮은데, 쓰고 아껴가지고 좀 고스란히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엉망으로 망쳐가지고 환경오염에다가 온 지구를 지금 빈누르로 지금 뒤덮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네. 자손들은 처음부 다 발암 물질 때문에 암에 걸리고, 간혹가다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영화 봤죠? 그런 영화. 네. 혹성 탈출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에 관련 사설이 하나 실렸는데요. 이거 읽어보죠. 마차 부탁합니다. 네. 한국일보 8월 2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일회용 컵 감축을 위한 매장 내 사용 금지.
국민적 동참을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배출하는 일회용 컵은 510개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체 국민이 연간 무려 260억 개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6%에 불과하다. 특히 플라스틱 종류는 아예 분해가 되지 않고 미세 조각으로 지구를 떠돌다 어류와 육류 섭취 등을 통해 우리 인체로 돌아온다. 일회용 컵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 대책도 시급하지만 국민도 사소한 불편을 감수하는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아주 좋은 칼럼이죠. 네. 한국일보 8월 2일자 사설인데요. 너무 깔끔합니다. 일회용 컵 감축 위한 매장 내 사용 금지,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는 겁니다. 적극 동참합시다. 네. 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중요한 팩터가 나오네요. 재활용률이요 6%라네요. 와, 끔찍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우리가 100개의 페트병을 버렸으면 그중에 100개 중에 6개만 재활용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하는 거는 네. 집집마다 좀 잘 지켜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매장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이제 잘 되리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매일경제의 사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네. 매일경제 8월 3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일회용 컵 줄이기, 소비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된 단속 방법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들고 있는 손님에게 머그잔 사용을 권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손님이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갈 것처럼 일회용 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마시는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일손이 많은 큰 매장이라도 일시에 몇백 명의 손님이 들이닥치는 점심시간에 일일이 머그잔을 권하고 잔을 깨끗하게 씻고 남은 음료를 가져갈 수 있게 일회용 컵에 다시 옮겨주기는 어렵다. 설거지할 공간도 시간도 부족한 작은 가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네, 이 사설에서는요.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는 것은 처음부터 행정비용만 많이 들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소비자 행태와 유인 체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마차이기 어떻게 사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회용 컵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려면 점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텀블러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주는 200~300원의 할인 혜택을 더 늘리고 일회용 컵을 쓸 때 보증금을 내게 한 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 이거 어때요? 이게 아마 편의점 카트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카트를 쓰고 나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놓고 갔는데 500원 동전을 넣고 뺀 다음에 500원을 빼려면 다시 제자리 위치를 안 해놓으면 그 카트를 사용할 수 없게 해놨거든요. 아마 이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일경제는 보수적인 이제 경제 일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보수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자꾸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 같은 거를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못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네. 매장 안에서만큼이라도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매일경제는 그렇게 강제로 과태료 매기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유인 체계를 도입하자. 예를 들어가지고 일회용 컵을 안 쓰고 텀블러로 갖고 오면 거기다 담아주면 그럼 커피값이 4,000원이면 한 500원 깎아줘가지고 한 3,500원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굳이 그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다가 먹겠다 그러면 정가가 4,000원이면 한 1,000원쯤 더 받아버리자는 거야. 5,000원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갖고 와서 돌려주면 그러면 다시 돈을 1,000원 돌려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자. 네. 이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이 보증금 같은 거 이런 거죠. 머그잔을 예를 들어 한 1,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네. 대량으로 사면. 그러니까 커피값이 5,000원이면 머그잔을 해주고 6,000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머그잔을 다시 갖고 오면 반환하면 1,000원을 돌려주는 거.
그런 방식을 쓰자는 얘기죠. 머그잔을 그렇게 하자고? 머그잔 그럴 필요 뭐 있어? 머그잔은 그냥 주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아니 머그잔을 갖고 그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머그잔 갖고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종이컵을 쓸 수 못하게 하려면 그런 방식도 어떻겠냐라는 거죠. 종이컵을 아예 못 쓰게 하고 예. 머그잔을 무조건 쓰게 하는데 네. 밖에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머그잔을 가지고 나갔다가 나중에 갖고 오면 돈 돌려준다. 네. 뭐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근데 머그잔 들고 밖에 나가 살아오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지. 별로 없겠죠.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특히나 프랜차이점 커피숍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는 어쨌든 그 고객이 빨리 테이블 전환을 위해서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이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아웃 커피가 없으면 보통은 노천 카페에 앉아서 마시거나 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일회용 컵을 구비해 놓지 않는 카페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정반대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고요. 이왕 많이 소비하는 거고, 낮 시간에 뭐 손님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을 쓰지 않도록 이미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네. 문제는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매장에서 안 먹고 들고 나갈래라고 네. 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장 안에서 마시기보다 들고 나가는 근데 거예요. 이 커피의 판매량의 상당수가 점심시간에 집중되거든요. 식사 네, 시간에. 네네. 아마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늘리면 가지고 나가는 숫자도 확 줄어들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시간이지 않습니까? 버터다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에서 못 먹게 하면 다들 가지고 사무실로 가져갈 것 같아서 거의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별로 줄지를 않게 되니까. 그러면 테이크아웃 전용 재활용 텀블러. 네, 수거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게 또 방법 아닐까요? 저는요, 아예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텀블러 같은 거 갖고 오면 거기다가 담아주고 그 대신에 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러다 세금도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한 잔에 4,000원짜리를 한 2,000원에 가져가는 거죠. 텀블러에 받아가면.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강력한 어떤 유인책과 함께 또 규제책을 네. 같이 도입하는 이런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쭉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이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중앙일보의 관련 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차께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중앙일보 이글 중심인데요. 제목은 오늘부터 일회용 컵 안 돼요. 커피 한 잔 너머의 혼란입니다. 플라스틱은 수백 년 동안 썩지도 않는다는데 나보다 몇 배는 오래 살 수 있는 수많은 플라스틱 컵들이 다 어디로 갈까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겁니다. 일회용 컵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8월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매장 규모와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네, 이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정작 현장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버터 그렇죠? 어떤가요? 네. 업주들은 일회용 컵 금지로 일거리가 늘어나고 음료 제조 시간도 길어져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입니다. 매장 내 손님보다 컵 개수가 적을 경우, 손님이 일회용 컵을 요구하고 매장에서 마실 경우 등 곤란한 상황에도 대처해야 하는데요.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하고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의 화풀이는 아르바이트생의 몫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매장에 잠깐 머물다가 나가는 경우에는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고 나가기 전 일회용 컵으로 옮겨야 하는데 과정이 이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일회용 컵을 사용하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회용 컵이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는 손님들의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커피 한 잔 너머의 혼란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이 글 중심에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마차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카페 일회용 음료컵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나가는 그 플라스틱 음료컵 2번도 못 써먹고 버리고 하루 동안 수도 없이 팔릴 텐데 그 컵 친환경도 아니고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거 전부 수거돼서 어찌 되는 건지. 뿐만 아니라 일회용으로 나가는 포크부터 수저까지 너무 많아서 가끔은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많네요. 진짜 앞으로는 이 지구가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세계적으로 협약 내지는 무슨 캠페인이라도 해서 점점 더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플라스틱도 비닐도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아이고 진짜 걱정입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런 뭐 숟가락 젓가락에 대해서는 아마 인도 사람이 가장 친환경일 것 같습니다. 손으로 먹잖아요. 아 그렇네. 역시. 근데 인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대 한국 사람이 아니 손으로 먹으면 더럽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은 남의 입속에 들어간 숟가락으로 먹은 거 더럽지 않냐 그런대요. 아 그것도 말됨. 인도 사람 입장에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숟가락도 일회용으로 좀 가지고 다니자. 일회용이 아니고 자기가 먹는 숟가락 있잖아요. 네.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 더 좋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쉽진 않은데 저는 나무젓가락은 정말 최대한 안 쓰려고 하거든요. 저는 진짜 나무젓가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바닥에 떨어진 쇠젓가락보다 예. 깨끗한 나무젓가락이 더 몸에 해롭거든요. 아, 그럼요. 그 젓가락에는 그 나무젓가락에 그 표백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병균이 조금 묻은 쇠젓가락을 쓰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아이고 수돗물에 한 번만 씻어버리면 돼요. 그럼 그쵸. 병균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포크에서 수저까지 진짜 일회용품 너무 많습니다. 정말 걱정인데요. 아, 우리 국민들 이번 기회에 이거 좀 한번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어떤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2번째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가격을 올리면 어떨까요? 현재 자신의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가져오면 500원 주죠. 간단히 말해 일회용품 사용 금액을 2,000원 정도 늘리는 겁니다. 아메리카노가 5,000원인데 자기 잔을 가져오면 3,000원이랍니다. 아우, 내 생각이 똑같아. 자기 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네. 2,000원의 이익은 다시 환경 조성에 투입합니다. 텀블러, 머그잔 이용자가 느는 만큼 카페마다 또는 거리 중간중간에 컵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 돈으로 기저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 좋네. 일회용품 사용 가격을 올리면 어떨까요? 야,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자기 잔을 가져가는 거야. 텀블러 가져가면 2,000원. 난 한 1,000원만 깎아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는 가방에다가 텀블러 넣고 다닐 겁니다. 버텨 어때요? 이 생각.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회의할 때 네. 다 각자 대통령부터 텀블러를 갖고 참석합니다. 아, 멋쟁이. 아니, 왜 대통령.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진짜? 네. 나는 그림 못 봤지. 진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봤구나. 회의할 때 모든 강요들이 이제 다 텀블러 갖고 그렇습니까? 회의에 참석합니다. 와, 그거 좋네. 네. 아니, 그럼 장관들이 다 텀블러 갖고 오면, 그럼 장관들이 자기 부처에 돌아가가지고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회의할 때도 다 텀블러 들고 오라 해야지. 네, 그것처럼 또 종이컵 쓰는 거 아이가? 네. 그 장관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는 각자 대통령부터 1인용 개인용 텀블러를 갖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 이분 정말 훌륭하신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혹시 이 시민분께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언제 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맛있는 커피 쏘겠습니다. 네. 머그잔에 쏘겠습니다. 네, 아니 뭐 텀블러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아 텀블러 가져오면 현재 500원을 주나 보죠? 이렇게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텀블러에 네. 먹는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진짜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3번째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이 확실해야지. 어린이들 경우는 유리컵이 위험하고 무거움. 차라리 업장이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라 사 먹는 사람이 과태료를 내면 무조건 지켜질 텐데. 아, 이거 대충 굿 아이디어. 네. 아, 나 이거 진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게 업장한테 과태료를 낸다는 거는 좀 업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먹고 끝까지 나갈 때까지 지켜볼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왜 식당 앞에 불법 주차하는 거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내는 거지 식당 주인이 내지 않잖아요. 아, 그것도 말 되네. 맞아. 네,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트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단속을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환경부, 정부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국민들의 반발이 좀 무서운 거죠. 갑자기 이제 제도라는 걸 강하게 도입을 해버리면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이분은 정말 용기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이런 거잖아요. 업장에 단속하지 말고 차라리 내게 단속해 이 말이잖아요. 근데 국민이 스스로가 이걸 지키겠다. 나를 단속해라 차라리. 효과는 더 많겠지만 반발도 그만큼 많을 것 같아서 엄청날 겁니다. 반발이.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압박하고 거기를 계도하도록 하는 것도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는 2단계로는 네. 이제는 각 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죠. 페널티를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할 때 담당 직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장 어딘가에다 이제 딱 그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발표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하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버터가 관련된 글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것도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쓴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솔직히 카페 일회용 컵은 업주들 편하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이고요. 내용은 홀에서 먹을 땐 굳이 일회용 컵 안 써도 될 텐데요. 머그컵 사용하는 게 커피 맛도 더 좋을 거고 일회용 컵 쓰는 게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설거지까지 하려면 알바 더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말 맞습니다, 이것도. 이 말 맞아요? 진실이에요? 네. 팩트 체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에 이렇게 몰려들 때 이게 일회용 컵은 설거지할 필요가 없고 바로 버리면 되는데 머그컵으로 하게 되면 이제 반환돼서 들어온 컵을 또 설거지하는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설거지 알바를 써야 되죠? 네. 설거지 알바에 시급 주는 거하고 일회용 컵 비용 들어가는 거 이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일회용 컵 쓰는 게 업주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더 이런 편하고 이야기입니다. 값도 더 적게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를 중심으로 식기세척기를 처음에 개업할 때 같이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사를 갈 때 세탁기를 무조건 구비하잖아요. 네. 세탁기 이게 그렇죠. 필수품이 됐는데 식기세척기도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필수품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네. 자, 어쨌건 카페 일회용 컵 많이 쓰게 되는 거 이게 업주들 편했던 측면도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였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버터? 네, 이번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컵 안 돼요. 혼란스러운 카페. 이 제목 이렇고요. 내용은 대형마트 먼저 손보시는 게 웬만하면 전통시장 이용하지만 가끔 마트 갔다 오면 플라스틱 정말 많이 나와요. 과대 포장 먼저 좀 어떻게. 진짜 포장 너무 많이 해요. 알맹이 조금밖에 없는데 포장 왜 그렇게 많이 해놨는지 저도 좀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포장지 떴다 보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니. 과대 포장도 문제고 이 포장을 하는 가격 자체가 워낙 싸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생활용품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파는 일회용 그 비닐백 포장지 이렇게 세트로 팔잖아요. 100장이 얼마. 요새 100장 비닐봉지예요. 1,000원. 1,500원 하거든요. 이만큼 싸니까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싸니까 사용량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의 동참이고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510개의 일회용 컵을 쓴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하지만 그 컵의 재활용률 단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회용 컵이 결국 폐기물 대란을 초래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떠돌다가 결국에는 우리 몸속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다회용 컵을 쓰고 개인용 컵, 텀블러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와 자식 세대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이게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기도 한데요.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 저희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